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4권 189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현행고승 화강신문사입니다. 열풍. 프랑스의 문호 위고는 외쳤다. 밤낮 없이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산도 평화도 숲도 투쟁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투쟁의 손을 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야마토 신실은 생명을 불태우며 계속해서 투쟁했다. 신실은 이해 1969년 5월에 열린 본부 총회에서 회장 취임 10주년이 되는 이듬해 1970년 5월 3일까지의 목표로 해원 750만 세대 달성을 발표했다. 이는 스승 도다 조세이가 수건으로 삼은 75만 세대보다 무려 10배나 되는 숫자였다. 조직을 반석같이 만들고 불법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건설 운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광선유포의 커다란 구상을 실현하려면 단연코 이루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므로 신씨는 온몸을 내던질 각오로 철저히 달리자고 결의했다. 전국 방방곡곡의 동지를 만나 힘껏 격려하고 자신과 같은 결의, 같은 자각으로 나아가줄 일기당천의 용장을 몇 명이나 만드느냐가 승부라고 생각했다. 신씨는 8월 학예 강습회를 마치고 나서 9월 2일에는 교토에서 열린 간사이 간부회에 참석하고 오사카, 나라, 아이치를 돌았다. 9월 중순에는 홋카이도로, 10월 초순에는 간사이와 시코쿠로 갔으며 하순에는 도호쿠를 방문했다. 더욱이 11월에 들어서는 주부, 간사이, 그리고 규슈를 방문했고 12월 초순에는 또다시 간사이, 주코쿠 주부를 돌았으며 이때 아와지시마까지도 발걸음을 옮겼다. 그 틈새를 누비고 나아가듯 도쿄를 비롯해 시즈오카, 가나가와, 야마나시, 이바라키 등 인근 현의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시즈의 일정은 지나칠 정도로 빽빽하게 차 있었다. 그런데다 어느 곳에서든 만나는 사람마다 심혈을 기울여 거듭 격려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동지가 보낸 편지나 결제 서류를 살펴보았으며 또 서적 등의 희유한 수만도 날마다 2,300을 헤아렸다. 몹시 바쁘고 고된 투쟁으로 신씨는 피로가 극에 달했다. 12월 중순에는 건강이 나빠져 고열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신씨의 기세는 그칠 줄을 몰랐다. 1969년 12월 20일 야마토 신씨는 오사카로 가는 신칸센 좌석에 몸을 맡겼다. 이에 들어 7번째 되는 간사이 지도를 위해서였다. 신씨는 얼굴에 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열이 내리지 않아 입안 전체가 아팠고 기침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가슴 속에는 투혼이 세차게 활활 타올랐다. 신이치는 해외 방문 때도 몇 번인가 건강이 나빠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열이 높고 기침이 심한 경우는 없었다.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 신이치의 모습을 보고 동행하는 간부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건강이 무척 나쁜 듯하시니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사모님을 부르셔서 함께 가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신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렇군요. 만전을 기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군요. 신씨는 이번 간사이 지도에 광선유포의 미래를 걸었다. 간사이가 모든 것에 크게 승리하여 언제나 전국을 이끄는 존재가 되면 광선유포의 새로운 흐름이 열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각 방면이 중심이 되어 학회를 견인하는 지방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간사이 방문은 어떻게 해서든 대성공시켜야만 했다. 신이치는 이틀 전 아내 미네코와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간사이로 가는데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중에 쓰러지거나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장남인 마사히로는 16살, 차남 히사히로는 14살, 막내 히로다카는 11살이었다. 모두 아버지의 심정을 필사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떨어질 듯한 시선으로 신씨를 바라보았다. 신씨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야 한다. 지금 간사이는 광선유포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승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으며 간사이의 동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을 저버릴 수는 없다. 도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6달 전 쓰러져서도 히로시마에 가려고 하셨다. 나도 제자로서 광선유포의 행보를 멈출 수는 없다. 시인씨는 미네코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만히 시선을 쏟았다. 그리고 각오를 촉구하듯이 말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게 되어도 결코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 아내도 아이들도 마음을 정한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또 신씨는 도중에 쓰러지거나 발열 등으로 해압에서 이야기를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 강한 신심과 단결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임을 호소한 도쿄 스키나마 방면의 간부에 12월 9일 강연 테이프를 마련해 두었다. 일단 유사시에는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생각했다. 어떤 사태가 오든 절대적으로 동지를 일어서게 하겠다는 강한 일념이 치밀한 준비로 나타났다. 엉성하거나 누락이 생긴다는 것은 전 책임을 맡고 일어서는 진지함이 결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코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 스스로 치밀해지는 법이다. 신씨가 미네코를 불러오자는 의견에 동의한 까닭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였다. 간사이에서는 22일까지 사흘 동안에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를 돌고 23일에는 미에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시각은 오후 3시 반을 지나고 있었다. 이제 곧 신오사카역이다.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오후 5시부터 히가시오사카시 시립중앙체육관에서 간사이 간부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쉴 틈 없이 곧장 해협 장소로 가야 한다.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하는 신씨를 보고 동행 간부인 세키 히사오가 어조를 가다듬고 말했다. 야마토 선생님, 오늘 간사이 간부에는 저희끼리 개최하겠으니 선생님은 쉬었으면 합니다만. 세키 옆에 있던 모리카와 가즈마사도 말했다.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씨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고락을 함께한 가장 사랑하는 간사이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참석하려고 온 것이니까. 의연한 신씨의 말에 동행 간부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후 3시 40분 일행은 신오사카역에 도착했다. 외특깃을 세우고 큰 마스크를 쓴 신씨의 모습을 보고 역에 마중 나온 간사이 간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감기가 더 심해져서. 신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신씨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여느 때라면 마중 나온 간부에게 활동 상황 등을 자세히 물었을 텐데 이날은 잠자코 차가 서 있는 쪽으로 향했다. 신씨를 잘 아는 간사이의 중심자 하루키 세이치로는 이 순간 신씨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모토 회장이 간사이에 와주었기에 하루키는 가슴이 아팠다. 차 안에서 신씨는 오한과 싸웠다. 히터를 틀었는데도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차는 1시간 남짓 달려 간사이 간부회의 해합 장소인 히가시 오사카시 체육관에 도착했다. 간부의 개최 시각이 임박했다. 동행한 간부가 말했다. 선생님, 회합은 저희가 우선 시작하겠으니 대기실에서 잠시 쉬었다 참석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신씨는 조금이라도 몸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했다. 해합 장소에서는 간사이 간부의 개회가 선언되었다. 신씨는 대기실 소파에 누웠다. 숨이 차서 헐떡이듯 어깨로 크게 숨을 내쉬고 있는 신씨를 보고 대기실에 있던 몇몇 간사이 간부는 생각했다. 이거 큰일이구나. 간부의 참석은 필시 무리가 아니신가. 그렇지만 잠시 후에 거친 호흡이 가라앉자 신씨는 벌떡 일어났다. 자, 갑시다. 신씨가 단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레와 같은 환성과 박수 소리가 넘실거렸다. 신씨는 참석자들에게 묵례를 하고 자리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여느 때와 같이 빨랐다. 선생님은 건강하시다. 모두 그렇게 느꼈다. 신씨는 일단 투쟁에 임하면 동지에게 절대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결심한 터였다. 단상 뒷면에는
제2의 10년을 향해 승리로 출범이라는 글자가 약동하였다. 신씨가 입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키 이사오 총무가 인사말을 마쳤다. 회장이 강연할 차례다. 신씨는 연단에 올라서서 말했다. 먼저 대승리의 출범을 위한 결의를 담아 함께 외칩시다. 모두가 일어섰다. 간사이는 대승리를 하고야 말겠다. 신씨의 힘찬 목소리에 참석자들이 뒤를 이었다. 모두의 눈에는 고열 때문에 빨개진 신씨의 얼굴이 활기가 넘쳐 혈색이 좋은 것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나서 신씨는 성인지 3세사와 시조긴고 전 부인답서 등의 어서를 배독하고 지도했다. 일본의 운명을 짊어지고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민중 세력을 구축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사자왕의 기품과 기계를 가지고 전진합시다. 대성인께서는 대장군이 약하면 따르는 자도 보람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우는 지도자론으로 배견할 수 있겠습니다. 간부가 용기가 없고 정열도 없으며 마음이 약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승부는 리더의 일념으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활이 약하면 활줄은 느슨하고 바람이 약하면 파도가 작으면 자연의 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무쪼록 대장군인 여러분이 제목의 대풍으로 광선유포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드디어 간사이 동지가 학회 전체의 금자탑을 수립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깊이 확신합니다. 기백이 넘치는 지도였다. 성난 파도와 같은 결의에 찬 박수가 크게 터져나왔다. 간부의 마지막 순서는 청년부 간부 그리고 동행 간부인 총무 등의 지휘로 학회가를 합창했다. 사회자가 해합 종료를 말하려고 할 때 선생님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씨에게 학회가를 지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신씨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합시다. 그럼 오사카의 노래인 여명은 가깝도다를 부릅시다. 신씨는 부채를 들고 또다시 일어섰다. 큰 박수가 신씨를 감쌌다. 용장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신씨의 건강 상태를 아는 동행 간부들은 뛰어나가 지휘를 하지 못하게 막고 싶었다. 그렇지만 신씨는 유연하게 지휘하기 시작했다. 동행 간부는 무사히 끝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창제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큰 독수리가 천공을 날아다니는 듯 힘차고 경쾌한 지휘다. 참석자들은 그 모습에 매우 감동했다. 모두가 대승리를, 대전진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신씨의 춤추는 듯한 지휘에 맞춰 힘껏 손뼉을 치며 목청껏 열창했다. 모인 간사이 동지의 투어는 불타올라 의기충년하는 기세였다. 모두 양호대장을 통해 생명력을 받아 소생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신씨로서는 말 그대로 생명을 깎는 쥐였다. 신씨는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쓰러지듯이 소파에 몸을 눕혔다.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양호터 선생님은 한시라도 빨리 쉬셔야 하는데 동행 간부는 생각했다. 신씨가 일어나 함께를 기다렸다가 서둘러 차를 타고 간사이 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신씨는 오한이 나서 계속 전신을 떨었다. 겨우 간사이 문화회관에 도착했는데 아직 이불도 펴놓지 않은 상태였다. 침구가 마련되자 신씨는 상의만 벗고 와이셔츠에 바지를 입은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춥군요. 시베리아에 온 것 같습니다. 탕파, 더물을 채워 잠자리 밑에 넣어두는 용기도 준비되었지만 발열로 인한 오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신씨는 간사이 동지들을 염려하며 동행 간부에게 묻는 것이었다.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갔을까? 내일은 와카야마지요. 중요한 해합이지. 신씨의 마음은 이미 와카야마로 달려가고 있었다. 잠시 후 안에 미네코가 도착했다. 오후 7시 전이었다. 미네코는 신씨의 병세를 살펴보고 하루키 세이치로의 아내이며 간사이 부인부 간부인 후미코에게 말했다. 의사에게 왕실을 부탁드릴 수 없을까요? 하루키 후미코는 잠시 생각한 끝에 모리구치시에 사는 하키온 의사에게 전화를 했다. 의사는 지금 바로는 갈 수 없지만 되도록 빨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30-40분 지나서 야마토 신씨를 간호하던 미네코가 또다시 방에서 나왔다.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한 번도 끊이지 않는 미네코가
하루키 후미코에게 절박한 표정으로 물었다. 의사는 아직입니까? 하루키는 미네코의 표정에서 야마모토 신이치의 병세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지했다. 의사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 전이었다. 즉시 진찰을 시작했다. 신이치는 기침이 나오고 가슴에 재어드는 듯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체온을 쟀다. 섭씨 40.5도. 엄청난 고열이다. 입안도 열 때문에 새하얗게 되어 있었다. 의사가 신이치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 그르렁거리는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다. 이거 심각하군. 폐에 상당한 염증이 생겼음이 틀림없다. 급성 기관지 폐렴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항생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여 잠시 상태를 보기로 했다. 미네코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고는 말했다. 이 약과 이 약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남편 몸에는 맞지 않습니다.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야마토 선생님의 체질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시는구나. 또 약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다. 평소 선생님의 건강을 염려해 헌신적으로 계속해서 뒷받침해 오신 게 분명해. 잠시 후에 병세를 보러 온 의사에게 신이치가 다짐하듯 말했다. 내일은 와카야마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있겠지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든 가야만 합니다. 괜찮겠죠? 이튿날 21일 저녁 와카야마현 현립체육관에서 열리는 간부회에 신이치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의사는 대답이 궁했다. 당연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아니, 가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이치의 기백에 눌려 안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또 공기가 좋은 와카야마족이 몸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의사는 머무적거리면서 대답했다. 가시려면 열이 섭씨 38도 이하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러나 무리일 것이라고 의사는 생각했다. 그 말을 들은 신이치의 눈이 빛났다. 그래요? 38도 이하라고 했죠?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의사가 또다시 체온을 쟀다. 39.8도로 아주 약간이지만 내려간 상태였다. 기침도 가라앉고 있었다.